자, 오늘은요 소식도 간단히 다룰 거긴 한데, 제가 오늘의 소식을 전달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따 얘기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게 좀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우리 눈앞에 직접 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예. 이런 촉각들, 예. 그리고 귀로 듣는 거 청각, 그리고 시각, 그리고 냄새, 예. 이런 것들을, 맛도 있죠, 미각. 그러니까 이런 오감을 활용해서 뭔가 실제로 존재한다, 또는 뭐 어떠하다, 그 대상의 사물이나 물체가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남한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직접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참 믿기 쉬운 것들이죠. 예.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 넘어, 우리가 눈앞에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넘어서 뒤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넘어,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실체들을 봐야 될 때,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얘기를 나눌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얘기 끝난 뒤에 늘 평소처럼 소식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 한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남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남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1964년에 1월 12일 날 미국에 있는 뉴멕시코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태어날 당시에 아버지는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성의, 그 당시 이제 꼬마 애기죠. 애기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고작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거죠. 결혼해서 낳은 건지 아니면 결혼 전에 이제 임신이 돼서 태어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가족 환경에서 태어났고, 보통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면 약간 불우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는 그렇죠. 이혼 자체가 좀 요즘은 인식이 바뀌고 있긴 한데, 이혼을 하면 좀 약간 그래도 불우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부모님이 결국에 이혼을 했어요. 어렸을 때 이혼을 했고, 그의 어머니가 재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이름이 요르겐센이었어요. 요르겐센인데 이제 성이 바뀌었죠. 아버지가 바뀌는 바람에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는 되게 재밌어요. 이 친구 되게 어린 나이에 막 풍차도 고치고 목장일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목장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심지어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소의 거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식품으로, 그러니까 먹으려고 키우는 것들 또는 이제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들도, 뭐 고양이라던가 강아지 이런 개들도 거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성욕을 느끼지 말라고. 예. 최고의 성장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토로 얘기 아니냐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화 리뷰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저희와 관련 있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흑우가 아닙니다. 그냥 소예요, 소. 우유를 짤 수 있고 이제 소고기로 먹을 수 있는 그 소들의 거세일까지도 할 정도로 어릴 때 그런 일들을 직접 해봤고요.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 친구가 참 아기 때부터도, 어린이 때부터도 사업에 수완 능력이 있었네요. 어릴 때 어린이 캠프를 운영해서 6명의 친구를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명당 한 6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어린이 캠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린이 캠프를 운영을 했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400만 원의 수익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1986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 4.2점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수하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인텔이라던가 AT&T 뭐 이런 되게 유명한 회사들, 대기업에서 러브콜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피텔이라는 핀테크 회사에서 본인의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대기업에 안 들어가고 피텔이라는 조그만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국제 무역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발 쪽에 일을 했고, 그리고 능력이 역시나 있었는지 개발 책임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불과 여기에서 그렇게 1, 2년 만에 책임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승승장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회사를 금방 관두고 은행으로 이직을 했네요. 커리어를 보니까 1988년 은행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렇게 이직을 한 은행에서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1990년도에는 헤지펀드사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 또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커리어 변경이 끝나지가 않아요. 1993년에는 헤지펀드에서도 퇴사를 해서 온라인 서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눈 핵심 그 기업인데 1994년 7월에 아까 1993년에 오픈했던 온라인 서점을 지금부터 얘기를 나눌 그 기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회사,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남성은 바로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알고도 남을 제프 베조스, 그리고 그가 설립한 아마존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94년에 설립이 되고 보면은 97년에 IPO를 합니다. 투자를 받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하나로 600억 가량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600억 가량 투자를 받을 당시에 1997년에 주식이 주당 초창기 때는 진짜 2달러, 1달러 이랬는데 그때 한 6, 7달러까지 가고, 그리고 98년에는 이들이 온라인 서적 판매를 뛰어넘어서 음악이라던가 비디오 이런 것들도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98년에는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겠지만은 18달러, 19달러 98년 연말까지 해서 20달러 정도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인터넷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 2001년쯤에는 이 주식이 막 20달러 넘던 주식이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는 100달러도 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6달러까지 완전 폭락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폭락을 했는지. 이렇게 하면 구글에서 다 보여줘요. 최대치로 볼까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구간이죠. 지금 보면 제가 98년에 98년 연말에 이미 30달러까지 갔네요. 그리고 아까 설립 당시 94년 주식도 없었네요. 그렇겠죠. 97년에 IPO를 했으니까. IPO 처음에 할 때 주당 1달러대였어요. 1달러대. 근데 불과 1년 만에 1년 만에 한 30달러까지 갔었죠. 그죠? 98년 연말 30달러를 넘어서 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0달러 가까이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어디쯤에서 100달러 넘네요. 1999년 이때쯤에 한 100달러 가까이 가네요.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2000년도에 들어서서 버블이 꺼지면서 쭉쭉쭉 하락해갖고 2001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달러까지도 갑니다. 지금 너무 이제 기니까 20년짜리 그래프거든요, 거의. 보시면은 100달러에서 한 6달러면은 한 100분의 6 얼마인가요? 4로 나눌 수 있나? 2로 나누면 50분의 3. 어쨌든 10토막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쭉쭉쭉 회복을 잘 못합니다.
그죠? 2006년 한 5년 정도 지나서야 버블이 꺼지고 나서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기업은 이 당시에 이 아마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에 미래에는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서 오늘날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00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주당 200만원 정도 넘죠. 200만원이 넘는 수치죠.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보시면은 이 시점, 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식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암호화폐라는 시장에 뭐 각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도라던가 그리고 그 관심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하신 분, 그리고 그냥 적당히 이 돈 없어져도 돼, 이 정도로 안전하게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까 말했듯이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진짜로 내가 많이 모아놓은 자산을 여기에 한번 걸어보겠다, 한번 투자로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이익을 내고 싶다 해서 많은 양을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가서 리스크를 안고 뭐 대출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어쨌든 간에 입장은 다릅니다만 적어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암호화폐에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소액 이상은 투자를 하신 상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이 딱 지금 이쯤의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날이 딱 이거 우리는 지금 제 채널 자체도 어차피 XRP와 리플 채널이기 때문에 XRP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암호화폐라고 얘기 안 하고 딱 지금 이쯤으로 보이죠. 가격이 한 4,000 얼마까지 갔다가 4,800원쯤 갔다가 지금 이때쯤 파란색으로 표기할까요? 이때쯤으로 와갖고 완전 토막나서 35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다른 암호화폐 막 펌핑도 있고 하는데 이 친구는 끼껏해봤자 한 달 전쯤에 한 420원 30원 갔다가 다시 줄줄줄줄 미끄러져서 350원에서 계속 놀고 있죠. 예. 물론 이제 뭐 1년 정도까지 흐른 건 아니에요. 이제 작년 1월쯤에 정점을 찍고 나서 1년 이상을 거치면서 중간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도 있었지만 결국에 오늘날에 1년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보이시는 이 가격 350원쯤에서 그냥 눌러앉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 상황이니까 굉장히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루함을 넘어서 약간 짜증이라는 감정과 화남,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왜 굳이 아마존 얘기를 꺼냈냐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정신승리, 뭐 자위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현재는 되게 암울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래는 괜찮을 거야, 미래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제 정신승리를 하네, 자위를 하고 있다, 에이 현실감 없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오늘 저는 마약을 팔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아마존이 이랬던 것처럼 리플사 그리고 XRP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가격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거,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 본질적인 거, 뒤에 있는 거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분명히 XRP가 가치가 있다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XRP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홀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지속되는 350원. 근데 옆에 있는 암호화폐들 막 펌핑하고 난리 나요, 막. 근데 XRP를 다시 쓱 봤어. 근데 XRP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진부진해. 옆에를 다시 봤어요. 오늘날 비트코인이 또 6,000K 넘었죠. 6,000달러대 넘었는데 뭐야, 비트코인 거의 2배 가까이 됐었는데 바닥 찍고 나서 다시 XRP를 쳐다봤어요. 2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거의 약간은 올랐지만요. 그럼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했던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여기도 똑같이 버블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버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 아마존도 대단한 회사에 뭐라 해야 될까요? 재정 악화 상태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몇십 %를 해고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서비스하는 특정 서비스를 아예 없애기도 하고 그런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버블이 꺼지고 나서요. 대략 한 3, 4년? 3, 4년 정도는 진짜 주가도 굉장히 바닥을 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100불 가까이 됐던 거를 복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은 볼까요? 100불 언제 된 이쯤이거든요. 처음으로 100불을 돌파하는 게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겪고 나서 대략 한 9년 지나고 나서야 본인들이 그 당시에 버블 당시에 정점을 찍었던 거를 복구를 합니다. 주가로도. 이거를 다시 좀 디테일하게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앞에 보이는 가격에 너무 휘둘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인지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실존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더라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인터넷 버블이라는 걸 겪으면서 이 회사 현재는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지만 당시에 버블 때 보였던 가격 그리고 그거를 복구하는 데까지 대략 9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아마존 주식을 들고 있었던 이때쯤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아마존 쌍욕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처럼요. 쌍욕하고 난리 났겠죠. 내 소중한 자산 뭐냐 아마존 주식 이 쓰레기 이 스캔 같은 주식아 막 이러면서 온갖 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이 돼서는 그 버블 당시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을 복구하고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서는 몇 배가 된 거예요? 21배가 된 거죠. 전고점 됐던 것보다 21배가 돼갖고 21배는 아니죠. 19배 정도 19배 정도 돼서 거의 2,000달러 가깝게 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거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이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만약에 그냥 주식으로만 모든 게 결정나는 회사였으면 진작에 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아마존이랑 운영하는 아까 제프 베조스라는 CEO 그리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오늘날의 아마존이 있도록 기여를 했겠죠. 어쨌든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결국에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성장을 했고 뭔가 서비스를 한 거죠. 마켓에 서비스를 했고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성장을 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탑에 속하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가격이 모든 거를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으면은 이 회사는 2001년쯤에 진작에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 전제 가격이 모든 걸 말해준다. 가격이 낮으면 쓰레기다. 이 명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직도 살아남아있죠. 자, 그래서 걱정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아마존과 비교해서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쓰는 회사 중에 아마존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이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죠. 상황이 변했으니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다만 그 판단을 하실 때 눈앞에 보이는 가격에 흔들려서 판단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길 바라는 바람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플사가 이 블록체인계의 아마존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물론 미래에 진짜로 블록체인계의 아마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플사는 실패해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 무엇도 분명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의 XRP 가격이 리프사가 쓰레기 스캠인지 아니면 리프사가 뭐 대단한 회사인지 그 어떤 것도 설명해주지 않고요.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투기 세력들이 펌핑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펌핑 안 해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암호화폐도 지금 뭔가 리얼 뉴스 케이스가 있다고 이거를 화폐라고 부르는데 어디에 갖다 쓸 수 있는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하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 없이 단순히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가격에 의해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죠. 원래 공급과 수요에 의한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평가가 들어가서 그 가치에 의한 가격이 형성됐을 때가 정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더욱이 이런 상황에 이런 거에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가격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아마 이제 뭐 유명한 코모모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겠죠. 왜냐면 거기에는 진짜 도박을 위해 들어오신 분들 많으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가격이 전부일 테니까요. 그런 얘기에 휘둘리면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그릇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는 처음에 리프사 XRP의 비즈니스를 보고 이 회사가 정말 비전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성공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미리 투자를 하겠어 하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근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뭐 펌핑도 없고 내 자산만 잃어버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요. 마침 옆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 이 지금 공통으로 관심 갖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뭐 수시로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글도 보고 이제 의견도 나누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의견이 가격 떨어지는 건 다 스캠이고 쓰레기다. 갖다 버려라. 펌핑해주는 걸 타야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요. 나는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이 가격이네. 350원이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돌리고 그냥 스캠이든 뭐든 지금 당장 나의 수익을 안겨주는 걸로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상상해보세요. 정말 이 사람한테는 운이 없게도 10년 지나니까 이게 웬걸? 블록체인계의 아마존이었네, 리프사가. 이러면은 평생 후회하겠죠. 아마 눈을 감는 그날까지 후회할 겁니다. 어쩌면은 눈을 감고 이제 뭐 하늘나라 가던 뭐 어쨌든 그 4, 5세계에 갔을 때 거기서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아쉽겠죠. 그때 내가 지조만 지켰다면 내가 원래 판단했던 최초에 판단했던 그런 가치 투자 그거를 내가 휘둘리지 말고 잘 지켰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아마 계속해서 후회와 후회를 거듭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리프사가 성공했을 경우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눈앞에 있는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 아무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흐리게 된다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손절하더라도 그러니까 포기를 하더라도 가격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고 리프사의 미래나 XRP 미래를 보고 이건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눈앞에 있는 가격으로 결정을 하면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존 얘기를 꺼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곱씹으면서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뒤에 본질적인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본인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차가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본인의 자산이 소중한 자산이 걸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감정으로 하면은 대부분의 일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뭐 보면은 우리 흔히들 싸울 때 있죠. 사람끼리 싸울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다 감정적으로 싸우죠. 그래서 뭐 평소에는 안 하던 욕도 하고요. 그런 욕을 하면서 더 감정이 흥분돼서 격화돼서 이제 주먹질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친한 사람과 그런 갑작스러운 흥분을 느껴서 갑작스러운 기분 나쁨을 통해서 그 순간에 싸우게 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제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보통 내 친한 친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얘랑 한순간에 화나는 감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듯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하면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뭔가 올라올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보다는 머리로, 차가운 머리로 대응을 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우리들의 성공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